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침내 도요토미 정권을 몰락시키고 에도에 막부를 수립합니다. 꿈에 그리던 일본 천하를 수중에 넣은 이에야스. 하지만 이에야스의 모든 적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아니었고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사카성에 거주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와 그 가문을 추종하고 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메의首で作りましたるもの. 이시다 미츠나리, 세키가하라에서 도쿠가와 일전을 펼쳤던 서군의 총지휘관. 서군 인물 중 도쿠가와에게 목이 잘린 인물이 셋이 있었는데 승려 앙코쿠지 에케이, 임진왜란 침략 선봉에 섰던 고니시 유키나가, 그리고 이 이시다 미츠나리였습니다. お味はカビ臭い. 승자의 열매를 만끽하는 이에야스. 그날 밤 이 나고야성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나고야성, 그리고 그 이에야스를 노리고 있던 한 자객. 운석이 나고야성에 떨어지던 그날 밤 이 자객은 이에야스를 처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에야스는 최후를 맞이한 것일까요? 그냥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예, 이에야스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행원들의 역공을 받게 되는 이 낭인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패망시켰던 그 이시다 미츠나리의 추종자들을 잔혹하게 소탕하던 시절, 그나마 처형을 피하고 살아남은 잔적들은 유배를 당하거나 낭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사나다 마사유키, 이 인물 역시 이시다 미츠나리의 편에 섰다가 철저하게 몰락하고 유배당한 인물. 그리고 그 아들 사나다 유키무라, 역시나 아버지 마사유키와 함께 도쿠가 가문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家康は必ず大阪を狙うであろう。その時はわしも入城し、必ず夢を果たすぞ。はよ動け家康。 하지만 아버지 마사유키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죠. 関東、大阪の決戦を迎えようぞ。 글쎄, 실제로 마사유키는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하필 발톱에 독을 묻힌 양이한테 죽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어쨌든 그 이후 사나다 유키무라는 도쿠가 가문에 의해 몰락한 과거 사무라이 낭인들을 모집합니다. 이들 모두 도쿠가 가문이라면 치를 떨고 있던 인물들. お前たちみんなが家康の首を取りたいと思うなら親方様を頭目としてみんなで力を合わせてみるか。捕らえる。 순식간에 의기투합하는 이 인물들, 이른바 사나다의 십용사. 이 중 특이한 인물은 바로 이 여성 줄리아 오타. 임진왜란 시기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입양된 조선인 여성으로 줄리엣이란 가톨릭 세례명을 받았던 인물. 우리나라 영화도 있답니다. 역시나 사나다 십용사에 속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도쿠가 가문과 도요토미 가문의 결전이 일촉즉발이던 시기, 그 사이에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싶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가토 기요마사. 우리에게는 가등청정으로 알려진 인물. 지금은 도쿠가 편에 섰지만 과거 도요토미 가문에 충성을 다했던 가토. 그 때문인지 과거 죽은 애 아들 히데요리만큼은 보호하고 싶어했죠. 오사카 성으로 간 가토는 히데요리와 이에야스가 화해하도록 만남을 주선합니다. 하지만 あまりといえばあまりの無礼。家来の呼び出しに何故主人のお大臣様が今日まで足をお運びにならねばならぬのか。 예, 다들 아시다시피 히데요리의 친모 요도 도노. 何人がこの城を守り得ましょうよ。我このご一名はこの清正命に代えても必ず 요도 도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남이 성사된 두 사람. 19살 한창 나이였던 히데요리, 반면 언제 어떻게 돼도 전혀 이상치 않았던 칠순의 이에야스. 이때쯤이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오사카 성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을 때가. 역시나 이 만남 아무런 의미 없이 허탈하게 끝이 납니다. 不憫なものよ。豊臣家に生まれねば一国の大名として生きながらえることができたもの。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나름 뿌듯해하는 가토. 하지만 그날 밤 가토 기요마사,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암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1614년 두 가문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야스의 권유로 히데요리가 건축한 호코지라는 사찰, 이 사찰 범중에 새겨진 글귀가 문제였습니다. 大御所様のお名前を金に掘り付けて浅い牛目で叩いて呪い殺さんとの 호코지 종명 사건, 글귀의 내용을 이에야스를 활로 쏜다라고 억지 해석한 사건. 예, 그건 그저 갈등을 만들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죠. 여우 같은 너구리 이에야스는 카타기리 카츠모토를 오사카 성으로 보내 일단 화의를 청하는 척 제스처를 취해줍니다. 역시나 もはや言い訳はいらん。出家の越追法じゃ。お方様 예, 이제 두 가문의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사이 사나다의 10용사들, 이제 곧 일어날 전쟁을 예감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축지법도 익히고 공중제비도 연습하고 전투 수영도 배우고 도쿠가와 측 역시 다가올 전쟁을 위해 신식 화포까지 도입하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家康はいよいよ大阪との決戦を覚悟したものと見える。 난공불락 오사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딱총이나 냉병기로는 어림도 없었고 강력한 서구식 화포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14년 10월 드디어 45만 도쿠가 군대가 오사카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수많은 다이묘들이 합류한 막강한 도쿠가군. 반면 오사카성의 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다이묘들이 등을 돌렸던 도요토미 가문. 도요토미 측은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이곳저곳에서 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죠. 王家の守護に一匹の力を貸し申さんとて水産つかまつった 전국의 몰락한 베테랑 낭인들로 바글바글했던 오사카성. 그래봤자 고작 10만. 그 중에는 당연히 사나다 유키무라의 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오사카성은 겨울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나큰 전투를 앞두고 오사카성 내부에서의 의견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나다 유키무라가 제안한 전술. 성에서 나와 먼저 도쿠가군을 선제 공격하고 교두보를 끊어서 적 주력 부대를 분리하자는 전술. 반면에 오사카성의 방어력을 철석같이 믿었던 수뇌부는 오로지 수성전만을 강조합니다. この名状によって堂々と敵を待つことこそ亡き関白殿下のご意向に沿う戦法である。 조급해진 사나다. 히데요리를 찾아가 직접 진두지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何とぞ我らが先頭に立ちご出馬遊ばされますよ 하지만 가장 큰 복병이 있었죠. 바로 히데요리의 친모 요도 도노였습니다. そちは御殿を戦場に引き出し、お命を失わせようと考えておるのか。 아들 살려보겠다고 철벽 방어하는 이 아줌니. 당시 오사카성의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해자가 없던 남쪽. 당연히 도쿠가군이 가장 노리고 있던 방향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나다는 이 지역에 별도의 성체를 축성합니다. 이른바 사나다 마루. 이 성체는 가장 취약한 곳에 설치된 가장 철통 같은 요새였죠. そう寄せじゃあの真田丸を潰してみせい 1614년 12월 오사카성의 외부 성체를 손에 넣었던 도쿠가군. 오사카성 남쪽 사나다 마루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지에서 도쿠가군을 먼저 도발했던 사나다. 도쿠가군을 사나다 마루로 유인하면서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소모전. 기록에는 도쿠가군의 전사자로 인해 인근 해자가 가득 메워질 정도였다는데 真田丸の合戦は1万余の死傷を与えた雪村軍の圧勝に終わった。家康は密かに和議の交渉を続けさせていたのである。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천수각에 정확히 명중한 도쿠가와의 포탄. ワギじゃ。さ、はよワギの使者を。 조약의 내용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사카성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해자를 메우라는 조건. 그건 오사카성의 무장을 완전 해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大阪城内の浪人どもを矢に放てと言うてやれ。 당연히 이 화친 조건으로 낭인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上様及びおふくろ様のご意向は和議に決したのである。諸子も承服してもらいたい。そうのお衣装をいただきたい合戦をいたしておるのではない。 더 이상 도쿠가 군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성의 수뇌부. 和議が整うた以上豊臣徳川は同胞であるぞ。 그 짧은 사이 낭인들 사이도 분열되었습니다.
토요토미 가문의 반감을 갖는 패거리와 끝까지 도쿠가와와 싸우자는 패거리들. 이런 상황에서 사나다와 10인의 낭인들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오사카성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 이에야스의 목을 얻어낼 것인지. お前たちを今度の戦に引きずり込んだのはこの私だ。目指すは家康の首ただ一つ。こうなりゃ西も東もねえ。やったらやないか。 이에야스로 인해 몰락한 이 사나다와 낭인들의 목적은 확실했습니다. 오사카성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에야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성의 해자를 모두 메우는 것도 모자라 히데요리를 야마토 호류사로 이송하고 요도 도노 역시 인질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駿府楼の近頃の行情、天理と共に許しがたい。この大阪城を墳墓の地とし、矢突き刀折れるまで戦う。 이듬해 5월 다시 시작된 전투. 오사카성 해자는 모두 메워지고 토요토미군은 성 밖에서 싸워야 했지만 당연히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토요토미 측의 베테랑 장수들과 병사들도 하나둘 사라져가고 오사카성의 구역은 차례차례로 함락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1615년 5월 8일 마침내 오사카성은 도쿠가와의 수중에 들어오고 히데요리와 요도 도노는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真田幸村殿お討ち死にでござる。何？お殿、ついに雪村を討ち取りましたぞ。 드디어 오사카성을 수중에 넣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이에야스. 그때 我こそは真田幸村なり。我こそは真田幸村なり。 사나다 유키무라를 자처하면서 무더기로 몰려오는 무사들. 분명히 사나다는 죽었다고 들었는데 허겁지겁 몸을 피하는 이에야스. 그리고 모양새 빠지게 홀로 숨어있던 이에야스. 분명히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수행원을 모두 잃은 쇼군은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家康。 カゴ。 예, 사나다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동안 나타났던 모든 사나다들은 그 십용사들이었죠. わしを殺したところで、徳川の天下は揺るがん。 그렇게 이에야스는 사나다 유키무라의 칼에 생을 마감합니다. 家康の死はそれから1年徳川政権安定に至るまで伏せられ、翌元和2年4月初めて病死として公表された 라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사나다에게 죽음을 당했는지 아니면 정사대로 식중독에 걸려 저세상으로 갔는지 뭐 기록들은 다들 제각각이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뭐가 진실인지 알 턱이 있나. 확실한 건 사나다 유키무라가 오사카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그런데 이건 역시 기록이 워낙 제각각이라 오사카성이 점령되기 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점령되고 나서 죽었는지 이건 역시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기네 후손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해보란 것인지 이쪽 역사들은 열린 결말들이 참 많은 것 같군요. 가토 기요마사가 암살당한 것도 금시초문이고 주리야 오타가 사나다 십용사였다는 설정도 뜬금없고 무엇보다 사나다 십용사 존재 자체가 설정이니 어쨌든 영화 자체도 거의 픽션에 가까운지라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켜서 호사가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오사카성 전투였지만 생각보다 그리 많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오사카성을 지키려 했던 몰락한 무사들에 관한 이야기, 사나다 유키무라의 모략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